안녕하세요, 어바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어야 하나?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하나? 하지만 주식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제 구독자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바웃, 나 같은 일반인도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투자로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투자 성공의 핵심은 큰 꿈이 아니었다. 성공한 투자자들과 실패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실패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1년에 30% 이상은 벌어야 의미 있지 않을까? 최소한 집값을 모으려면 빨리 벌어야 해. 한두 해 안에 목표 자산을 만들어야 해.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30대 중후반, 40대. 이제 뭘 해도 늦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했어요. 고수익 종목에 올인했고,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옵션 같은 위험한 투자 상품까지 손댔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연 510% 정도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자산이 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그들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 당신이 연 5% 수익률로 월 30만 원씩 20년을 투자한다면 원금만 7,200만 원인데 실제 자산은 약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연 15% 수익률을 노린다면 처음 3년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실이 납니다. 시장이 조정되고 당신은 공포에 빠져 다 팔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8천만 원 정도의 자산만 남게 되죠. 수익률은 더 높았는데 최종 자산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실제 사례,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의 이야기. 제가 6개월 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 과장. 당시 만 3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살고 있었고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바웃, 저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38살에 시작하는 투자.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남은 인생이 20년인데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월급 300만 원, 저축은 겨우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전세금도 마련해야 했어요. 아들 학원비도 매달 나가고 일반적으로 보면 투자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혹시 투자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자 그가 답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들었고 비트코인 같은 건 도박 같고 결국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바로 큰 수익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월급의 10%인 3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합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월 30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 빼면 생활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둘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에만 투자합니다. 연 수익률이 58% 정도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고 이들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배당금을 줘왔다. 이런 생각으로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어요. 어떤 달에는 10%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5%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뉴스가 흉하든 오직 꾸준히 사기만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한 달에 30% 떨어졌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팔았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오히려 더 많이 샀어요. 주가가 내려갔다는 건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진정한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그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 30만 원씩 투자했으니 원금만 해도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년 동안의 복리 수익을 포함하면 그의 자산은 2,2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400만 원의 수익입니다. 연 6% 정도의 수익률이었죠. 겨우 400만 원? 별로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생생해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계좌를 보여주면서 말했거든요. 실제로 해봤는데 된다. 그게 바로 턴포인트였어요. 그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다음 5년 월급이 올라갔고 회사에서 성과급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마침내 월 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축도 생겼습니다. 처음 5년은 월 30만 원, 원금 1,800만 원. 다음 5년은 월 50만 원, 원금 3천만 원. 총 5년간의 누적 원금은 4,800만 원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 자산은 약 5,8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5년. 지금 그는 만 48세, 48살입니다. 초기 자산은 3천만 원이 전부였던 그는 이제 8,500만 원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불린 것이에요. 그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나는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수익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날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매달 계좌를 볼 때마다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거든요. 그 경험이 축적되니까 심지어 시장이 떨어져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 성공의 정의입니다. 큰 수익률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매달 계좌를 열 때마다 조금씩 늘어난 자산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 궁극적으로 그 자신감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내 아들에게 이런 방식의 투자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맞으면 아들도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경험을 하게 할 거라고요. 그건 돈보다 더 큰 자산, 투자의 습관과 시간의 힘을 믿는 마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상속입니다. 파트 3 투자 실패하지 않는 3가지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제가 성공한 투자자들로부터 배운 투자 실패 방지법 3가지입니다. 원칙 1. 욕심을 버려라. 연 30% 이상을 목표로 두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2023년 한국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약 53%였어요. 와, 그렇다면 이 정도면 노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3천만 원을 들고 고수익 종목에 올인했다고 가정해봐요. 잘 되면 1,590만 원을 벌어서 4,59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되어 30% 떨어지면 그 4,590만 원에서 30%가 빠져서 3,213만 원이 되어요. 결국 원금에서 787만 원이 손실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신은 공포에 빠져 팔아버립니다. 반면 같은 3천만 원을 연 58%를 목표로 분산 투자했다면 위험한 시점에도 손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기회로 느껴집니다. 투자는 연 58%면 충분합니다. 장기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원칙 2. 계획을 믿고 시장을 믿어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뉴스에서 부정적 보도가 나올 때 이번엔 정말 끝장을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90%가 손실을 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팔기 때문입니다.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금융위기는 회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11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는 2700포인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제 경제 끝장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높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가 오고 회복하고 또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위기 때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원칙 3. 다양하게 분산하라. 한 종목에 몰아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내 자산의 80%를 삼성전자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 우량주에 분산하세요.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15%, 네이버 15%, 카카오 15%, LG화학 10%, 포스코 10%. 이렇게 분산하면 한 종목이 크게 떨어져도 포트폴리오 전체에는 영향이 적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한 종목이 떨어졌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분산 투자의 핵심은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들. 김 과장만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비슷한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례 1. 27살 사회초년생 박대리. 월급 250만 원에서 겨우 20만 원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에 지장 없지 않을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736만 원의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원금은 720만 원이었으니 16만 원의 수익입니다. 작은 수익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월 35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례 2. 45살 회사원 이 과장.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이게 과연 의미 있을까? 하지만 3년차부터 몸에 익었어요. 이제 4년이 지났고 그의 투자 자산은 2,450만 원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숫자만 봤는데 이제는 내 미래를 보는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진정한 의미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투자하기 전에 긴급자금을 확보하세요. 36개월분의 생활비를 따로 빼두고 나머지로 투자하세요. 만약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투자 자산을 털 필요 없게 되거든요. 둘째, 높은 이자의 빚은 먼저 갚으세요. 신용카드 이자가 연 20%라면 투자로 연 6%를 버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게 더 현명해요. 셋째, 여유 있는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 변동에 흔들려서 결국 팔아버리게 됩니다. 넷째,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투자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점검하세요. 이 회사는 여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나? 뉴스도 보고 기업 실적도 확인하고 경제 동향도 살피세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더 똑똑한 투자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당신은 투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방법,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투자 목표를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시작할 거야. 나도 김 과장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이 도움됐다. 어떤 댓글이든 좋아요. 저는 매주 댓글을 읽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배웁니다. 당신들이 저를 성장시켜줍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이 당신의 투자 여정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어바웃 채널을 떠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내일보다 10년 전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 결심이 10년 뒤, 20년 뒤 얼마나 큰 자산으로 변할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바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